있죠? 지금 이제 노트의 첫 페이지, 그림 노트의 첫 페이지를 보셔요. 나와 있죠? 자, 지금부터 그걸 보는 거예요. 자, 법률 요건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법률 요건을 다 쓰려면 아까 그 그림에다 옆에다 쓰려면 너무 기니까 따로따로 해놨단 말이죠. 이제 보는 요령 알겠죠? 이 법률 요건이란 게 뭐냐?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하고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그럼 봐. 우리 아까 이 법률 요건이 원인이라고 그랬죠. 원인의 반대가 뭐예요? 결과죠. 결과를 뭐라고 얘기해요? 법률 효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여러분 이게 우리 이미 문제풀이 할 때 1시간 우리 1시간 문제풀이 해놨거든요. 그걸 보시면 되는데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항상 문제는 비교 문제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있잖아요. 강의를 아무리 잘 들어도 책을 아무리 많이 봐도 필요 없는 거라고. 왜? 무엇을 묻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원인이 아닌 건 이 말이죠. 뭘 묻는 거예요? 결과. 법률 효과를 물어. 법률 효과는 뭐죠? 무슨 청구권이에요. 대금, 지급 청구권, 등기 청구권. 이게 항상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의 규정. 그럼 법률 규정은 법정이라고 그래요. 법정. 여기 두 가지만, 여기만 딱 노랗게 해놨죠? 법정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럼 시험에 또 뭐라고 나올 수 있다?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뭘 묻는 것이다? 법률의 규정을 묻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기본서를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타나 있지 않고 글을 그냥 편면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걸 깨우치려면 여러분요 공부를 5년에서 10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림으로 다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도 항상 그림을 먼저 보고 이거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자 다시 한 번에 처음에 오신 분들 해서 여기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어. 시험은 항상 뭐라고 나온다? 시험은 이렇게 나와. 남자가 아닌 것은 뭘 물어요? 간단해. 남자가 아닌 걸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닌 걸 뭐라고 한다?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단순해 보이죠? 다음 시간에 질문하면 금방 또 나온단 말이죠. 이런 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는 뭐가 아닌 거? 법률행위는 법률의 규정이 아닌 거라니까요. 이 그림만 보고 얘기하라고. 요건이죠. 당연히 요건인데 법률의 규정은 뭐예요? 법률행위가 아닌 거라니까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뭐다? 여기만 보면 여자가 아닌 거, 여자는 남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사람은 남자는 사람이다, 남자는 사람이다. 맞아 틀려? 이거 틀리다 몇 번 얘기했죠. 사람은 남자 그러면 안 돼. 왜? 사람 속에는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를 묶어서 사람이라고 한다니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만약에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 개를 묶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 자유분방하게 하면 안 돼. 공부는 몇 번 얘기했죠? 정확하게 하는 것이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 말이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다. 그런데 거꾸로요. 여자는 사람이다. 맞아 틀려? 여자는 사람이죠? 맞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맞아. 법률의 규정은 법률 요건이다. 맞아. 그런데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그러면 안 돼.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하고 뭐하고를 포함한다? 법률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어떻게 있는 방법 알았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뭘 물어? 법률의 규정. 이 두 가지를 묶고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뭘 물어? 전체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뭘 물어? 원인이 아닌 것. 결과. 뭐다? 법률 효과를 묻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보시면 이제 그럼 법률행위란 건 뭐냐? 법률행위는 봐봐요. 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이 아니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자 그럼 의사표시가 뭐냐? 봐. 배꼽이죠? 가슴이에요 가슴. 입이요 입. 저는 그림을 전혀 못 그려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해하세요? 그림 자체를 아예 못 그려요.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린 사람 옆에는 안 가요. 왜? 사람이 전혀 달리 보이기 때문에요. 이거 뭐냐? 이거를 동기라고 그래. 동기. 이유. 가슴을 뭐라 한다? 의사를 결정하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를 결정을 해.
학원에 가끔 오면은 매번 학원에 와가지고 문의만 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의사결정을 아주 잘하는 거죠. 의사결정. 중요한 것은요, 표시죠. 표시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 이렇게요. 그래서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묶어서.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을 밖으로 드러내야지. 그걸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배꼽 있는 걸 말한다, 동기라고 그래. 이유. 여러분 여기 학원에 오신 이유들이 다 계시죠? 그래서 보면은 남편이 따오라게 했어요. 부모님이 물려준다 해가지고요, 뭐 이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동기가 있으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결정한 것을 밖으로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의사표시라고 하죠. 그래서 의사표시, 이렇게. 이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한 개이냐 두 개이냐 두 개 이상이냐. 한 개이면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 이제 여기서 자, 이제 그냥 가지 말고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하죠. 자,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하나는 뭐? 단독, 계약, 합동행위. 그래서 아까 내가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것이 뭐다? 법률행위는 뭐라고 했죠?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의 목적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러냐 봐봐요. 법률행위는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묶어서 법률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계약은 뭐다? 계약은 법률행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률행위의 목적, 계약의 목적. 법률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계약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모든 해석을 뭘로 한다? 계약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법률행위는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이에요. 무방. 그런데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들어있다? 세 가지. 단독, 계약, 합동행위. 그러면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의사표시, 말이 몇 개냐? 아까 우리 말했죠. 그러면 청약과 승낙 그럼 모두 몇 명이죠?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 개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두 개면 무조건 다 계약이야. 보죠. 택시 운전기사 손님 몇 명이요? 그러니까 그걸 운송계약이라고 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돈을 빌리는 사람 몇 명이요? 두 명.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요, 내 일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한 사람. 처리를 부탁받고 일을 처리한 대리인 있죠? 몇 명? 두 명. 그래서 위임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면, 의사표시가 두 개면 무조건 뭐다? 계약인 것이에요. 하나이면 뭐라고 한다?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 그래서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 자, 그럼 항상 시험은 비교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합동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 단독과 계약이죠? 그래서 시험은 단독과 계약을 비교하는 문제가 꼭 나와. 알겠죠? 그래서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묻는 거다? 계약. 다음 중에서 계약이 아닌 것은 뭘 묻는다? 단독행위. 왜냐하면 합동행위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단독행위도 상대방이 있는 것이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어.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거.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거.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것은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추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좀 이따 나오니까 안 써도 돼. 상대방이 없는 것은요, 유언이나 유증 같은 것이 있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죠? 32회 때. 다음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이 두 가지가 비교되죠. 상대방 있는 것이 아닌 것, 뭘 묻는 거예요? 없는 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5번에. 알겠죠? 그러니까 있는 것이 아닌 것, 그럼 없는 걸 묻는 것이고, 단독행위가 아닌 것, 계약을 묻는 것이고, 법률행위가 아닌 것, 법률의 규정을 묻는 것이고, 요건이 아닌 것, 효과를 묻는 것이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 그림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합동행위라는 것은 뭐냐? 사단법인. 사단은 사람의 단체를 사단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가냐? 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 설명은 재산의 단체, 재산이 모여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미술관이죠. 미술관에 가면 뭐가 붙어 있어요? 벽에다 그림이 붙어 있죠. 그림은 다 뭐예요? 돈이죠. 돈은 뭐다? 재산이죠. 그래서 미술관을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모여 있잖아요. 재산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요, 사단법인이죠. 축구협회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해되셨죠? 그러면
사단법은 뭐예요? 축구를 좋아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봐봐,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여들죠. 어떻게요? 안으로 이렇게 모여들죠. 안으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 원심력이라고 하죠. 안으로 모여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심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심력. 그 다음에 각자 한 표씩을 가지고 모여들어 그걸 평행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심력이고 평행적이다. 그런데 계약은 뭐냐? 계약은 두 개죠. 두 개가 서로 대립해. 이게 중요해. 여기는요, 구심력과 평행적으로 서로가 모여든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은 서로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대립해. 두 개가. 1억에 살래? 너무 비싼데? 1,000만 원만 깎아줘? 이렇게. 알겠죠? 야, 웬 1,000만 원 깎아줘? 300만 원 깎아줄게? 이렇게. 200 더 깎아줘? 알았어? 이렇게. 그래서 두 사람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 그래서 두 개가, 한 개, 두 개가 대립해. 이게 대립이라는 것이 키워드예요. 계약은. 그런데 합동행위는요, 대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가 협회가 서로 대립하면 싸우죠. 서로가 어떻게 모여들어야죠. 알겠죠? 서로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합동행위가 뭐냐? 사단법인 설명이 되어 있지만 선거. 우리 좀 이따 대통령 선거하죠? 지금 보면 국민의힘인가 뭐 거기는 지금요, 이합집산이죠. 지금 난리가 났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돼, 안 돼? 그럼 이제 표가 안 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지지율이 계속 이탈하고 있죠? 왜? 우리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한쪽으로 표를 모아주는 거잖아요. 이걸 합동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탈한 것은 날아가 버리죠. 나는 여기에 모이기 싫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합동행위라고. 대표적인 게 선거예요. 우리 민법상으로는 대표적인 게 뭐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구조,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데 전체적인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다. 원인은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말로 하는 것이고, 법률의 규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은 뭐가 없다? 의사표시가 없다. 이걸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래. 뭐가 없다? 의사표시가 없다. 의사표시가 한 개이면 뭐다?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 그런데 합동행위는 시험에 뭐라고 나오는 다른 시험에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여러분 제 밴드에 보면 다 문제가 올라가 있어.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 사단법인 설명회가 나와. 사단법인 설명회는 합동행위로서 어디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하는 거죠. 이해됐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니까.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그래서 정답 몇 번 여기 보면 좀 이따 보면 부당이득이라는 게 나와. 그 부당이득은 법에 나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법률행위 아닌 것은 법률의 규정을 찾는 거라고. 내가 무엇을 찾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단법인 설명회는 합동행위로서 어디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한다. 재단법인 설명회는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어디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한다. 이 말이죠. 반드시 말로 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우린 그것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수가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돼? 최소한? 아무리 없어도 한 개는 있어야지. 아무리 없어도 한 개라도 없으면 뭐가 된다? 한 개라도 없으면 뭐가 돼?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를 있어야 돼? 한 개. 그것을 우리가 말한다? 필수 불가결이라고 그래.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된다? 한 개는 있어야 된다. 그걸 필수 불가결이라고 그래. 다시 여기 법률 요건은 뭐다?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법률행위는 어디에 속한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다 뭐한다? 포함된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한다. 됐나요 지금? 자, 법률행위는 그런데 뭐다? 법률 요건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 자,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최소한 몇 개? 한 개. 그걸 뭐라고 그래? 필수 불가결이죠. 그래서 여기다 법률행위는 1번 의사표시를, 두 번째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됐나요? 다시 법률행위는 뭐라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됐죠? 그래서 그러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은 모두 몇 가지? 기본적으로 네 가지. 하나는 부당이득, 불법행위,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이렇게 있다. 알겠죠? 여기 봐봐. 민법이 뭐죠? 민법이란 말이 뭐예요? 법률이란 말이에요. 법률. 741조가 뭐죠? 규정이란 말이죠.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걸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이다. 여기는 뭘로 한다? 뭘로? 의사표시 말로 하는 것이다. 여기는 뭐로 하는 것이다? 법의 규정, 법에 나와 있다. 법에. 잘 봐봐. 여기 준법률행위라 되어 있죠. 준법률행위. 법률행위와 비스무리한 말이죠. 여기는 법률행위인데 여기는 준이라고 되어 있죠. 준. 그 말이 무슨 말이다? 법률행위는 아닌데 법률행위라고 비스무리하게 취급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걸 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법률행위. 자요, 소비대차는 아닌데 소비대차하고 비스무리하게 대우를 받는다. 준소비대차.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받는다. 준부동산 이렇게 얘기해. 그래 여기 봐봐요. 우리가 부동산은 뭘 하죠? 등기나 뭐를 해? 등록을 하잖아요. 등기나 등록. 아니요 뭐죠? 우리 보통 부동산은요 등기를 하잖아요. 집은 등기하죠. 그런데요 동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하는데 동산 중에서도 등기를 하는 놈이 있어. 선박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고요. 선박은 등기하고 항공기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얘들이 선박이나 항공기는 움직이 안 움직여? 움직이죠. 움직이니까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이죠. 그런데 부동산 흉내를 내고 있다 이 말이죠. 부동산 흉내를 내고 있다. 부동산 흉내를. 그것을 뭐라 한다? 준부동산이다. 뭐라 한다?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해.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이 말이죠. 법률행위는 아닌데 법률행위처럼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그야말로 법률의 규정이다. 왜?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 부당이득은 뭐냐?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부터 자기는 이익을 얻고 상대방한테는 손해를 끼치는 것. 자기는 이익을 얻고 상대방한테는 손해를 끼치는 것, 여기까지를 부당이득이라고 해요. 남의 재산이나 노무로부터 자기는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치는 것. 그게 뭐죠? 여러분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한테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거죠. 강제 노역시키고 돈 안 주는 경우 있죠? 우리가 지금요 일본에 강제 징용 가가지고 10년 동안 일했던 거 돈 돌려달라 이 말이죠. 다 뭐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에요. 왜 니네들 나 일 시키고 그때 돈 안 줬어? 왜? 나의 노동력으로 너는 일본 너희는 미쯔비시 이익을 얻고 나는 손해 입었다. 당신들은 나로 인해서 이익을 얻었다.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다? 741조에 나와 있어. 그런데 이 말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부터 자기는 이익을 얻고 상대방한테는 손해 끼치죠. 이 말을 부당이득이라고 그래. 이 부당이득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원인이라고 그래. 그럼 원인이 있어 뭐가 있다? 결과가 있죠. 이 원인에 대한 이건 원인이고 요건이죠. 결과는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는 뭐다? 이득을 반환해야 돼. 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법에 이득을 반환. 그러니까요 원인하고 결과가 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원인하고 결과가. 그 결과가 뭐죠?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법에 다 나와 있어. 법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를 원인이고 여기를 결과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아닌데 법률행위에 준한다고 그랬죠. 그럼 불법행위는 대충 들어봤죠 말을. 그 다음에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어차피요. 여기요 사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는 없어요.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도와줄 의무는 없다고. 예를 들면 옆집이 있잖아요. 옆집이 외국에 여행 갔대. 우리는 못 갔는데 그 옆집 여행 간 것 때문에 와이프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못 간다고. 그런데 옆집에요 너무 추워가지고 때마침이요 수도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막 물이 막 하늘을 향해서 솟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옆에서 박수 쳐야죠. 알겠죠? 그 집은 여행 갔는데 물은 수도 파이프 터져서 물 새니까. 그래서 박수를 한참 치다 보니까 양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 집 수도 파이프를 반드시 수리해 줄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내가
뭐죠? 서비스라든가 다른 데요 고치는 데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수도 파이프로요 새지 않게끔 만들었다 이 말이죠. 나는 법률상 의무는 없지만 타인을 위해서 했죠. 그걸 사무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거 하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옆에서. 그래서 요즘 싫어하지. 그래서 요즘은 이게 없어졌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시골 사람들 빼고는 안 해. 서울에서 누가 우리 집에 물이 샌다 해서 누가 와서 담띠 넘어가지고 물 했다 그냥 주거 침입죄예요 걔는요. 알겠죠? 고쳐주고 경찰서 가서 구치소에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이걸 사무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다른 데서는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죠. 제가 공인노무사 민법도 강의를 하거든요. 그 공인노무사 시험법에 나와요.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어. 딱 한 번. 지금 공인노무사가 10편인가 17인가 18인가 그러거든요. 딱 한 번 시험에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 전체의 구조를 보자 이 말이죠. 자, 법률 요건하고 법률 요건은 원인이고 법률 효과는 결과이다. 요건이 아닌 것 법률 효과를 찾아라 이 말이죠. 요건이 아닌 것 그러면 전체 이것이 아닌 것 찾으라 이 말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1번 부당이득, 2번 불법행위, 3번 계약, 4번 단독행위. 그럼 5번 해가지고 5번에서 법률 효과, 등기, 청구권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두 번째요, 법률 행위가 아닌 것 법률의 규정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 행위가 아닌 것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하나가 정답이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가 아닌 것 계약을 묻는 것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상대방 없는 것을 묻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 전체적인 구조를 딱 보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서 우리가 문제가 10문제가 나와요. 법률행위에서 민법 총칙에서 10문제. 그런데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몇 개 있어야 된다? 최소한 1개. 그 최소한 1개를 뭐라고 표현한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어디에 속한다? 법률 요건에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아니고 법률 효과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다? 법률 요건에 속한다.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첫 페이지에 가는 것이 여러분요 이제 다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한 장 더 넘겨 이제. 자, 죄송 안 했어. 여기 의사표시 뭐죠? 의사표시는 청약이죠. 여러분 청약이란 게 뭐냐 이 말이죠. 그럼 잘 봐봐. 여기 갑을 우리 뭐라 했죠? 갑하고 했죠? 갑을 표의자라고 하죠. 갑이 을한테요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하죠. 너 내 집 1억 원에 살래 이 말이죠. 을이 그러면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 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법률 사실이요. 법률 사실. 그럼 청약과 승낙이 일치가 되죠. 그럼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 계약에 의해서 갑은 을한테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가져올 권리가 있잖아요. 등기 이렇게요.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죠. 법률 효과요. 자, 그럼 봐봐. 그럼 갑이 을한테 왜 1억 원에 청약을 했죠?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청약한 이유가 뭐예요? 갑이 을에게 사라 청약한 것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예요? 돈 1억을 받기 위해서요? 이 을은 왜 1억에 승낙을 했죠? 계약을 하기 위해요? 등기를 가져오기 위해서요? 등기죠. 그러니까 갑의 최종 목표는 대금이고 을의 최종 목표는 등기라고요. 대금과 등기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다. 의사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여기 의사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갑이 을한테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 사람은 뭐를 가져오기 위해서다? 등기, 대금을 가져온다. 대금은 뭐다? 법률 효과. 이것을 뭐한다? 원한다 이 말이에요.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고 나가지고 청약을 한 이유가 뭐죠? 나 강의 듣고 싶습니다. 청약한 이유는 강의를 듣기 위해서지 돈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 돈밖에 없어서 돈 주러 왔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돈 주고 뭐 하기 위해서 왔죠? 강의를 듣기 위해서 왔지 수강 계약서를 쓰러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강의를 듣는 것이고 학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받는 것이죠. 수강 계약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학원에서요 수강 계약서 꼼꼼하게 쓰라고 해요? 적당히 쓰라고 그래요? 적당히 쓰라고 그래. 빨리빨리 돈 주고 가라고. 알겠죠? 여러분도요 이것저것 다 쓰려고 하니 어차피 강의 들을 건데 왜 이런 거 다 쓰라고 그래 이래. 그럼 이름만 쓰세요. 그러면 좋아해 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계약서 쓰는 게 아니라고.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다? 강의를 듣는 거지. 여기다가 내 개인 신상을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를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강의를 듣고
수강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원에 오셔가지고 청약을 한 이유는 나는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나는 법률 효과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청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죠? 자,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다? 누가? 표의자. 표의자가 누구죠? 갑이죠. 뭐 한다? 원하는 거죠. 원하는 것을 의욕한다고 그래요. 무엇을 원해요? 여기 보면 법률효과죠. 법률효과는 뭘 한다? 대금하고 등기죠. 매도인은 대금이고 매수인은 등기죠. 이걸 법률효과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이것을 청약이라고 하고 승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요, 용어가 하나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 봐, 만약에 누군가가 의사표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의사표시는 내 집을 1억 원에 사라 이 말이죠. 그것이 의사표시인 건 사실인데 그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누가? 말하는 사람은 표의자라고 해요. 나. 여러분이 학원에 오시면 여러분이 표의자, 학원이 여러분을 찾아가면 학원이 표의자. 먼저 말을 하는 사람, 표의자가 뭐한다? 원하는 거죠. 뭐를 원해? 대금을. 그걸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우리 의사표시는 뭐에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청약이라고 하는 법률 사실, 승낙이라고 하는 법률 사실, 모이면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뭐다? 원인. 원인에 대해서 뭐가 있다? 결과. 결과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두 가지가 중요하죠. 항상 물건을 기준으로 하니까 등기 청구권하고 대금 청구권. 등기 청구권, 대금 청구권.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다른 말로 원인이다, 결과다, 결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 의사표시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청약을 했느냐? 나는 누가요? 표의자인 나는 원한다 이 말이죠. 뭐를 원해요? 대금하고 등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이 법률 효과는 뭐라 한다? 대금, 등기. 이것을 전체 이것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다?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됐죠? 아까 우리가 청약은 의사표시, 승낙은 의사표시. 이것은 뭐다? 법률 사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가운데를 딱 떼면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의사표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표의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를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처럼 꼭 설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 단어만 들어가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부를 할 때 어렵게 공부를 하지 마. 이걸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면 된단 말이죠. 의사표시는 누가?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뭐를 원해? 법률 효과. 그러니까요, 표의자가 법률 효과를 원한다. 표의자가 법률 효과를 의욕한다.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온다. 표의자가 의욕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온다. 그런데 걔는 뭐라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야, 의사표시가 뭐야? 의사표시가 뭐야? 법률 사실이. 그 말도 맞는 말이고. 의사표시가 뭐야?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거잖아. 그 말도 맞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굳이 막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다 쓰지 않아도 법률 효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뭐 법률의 규정, 법에 규정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법률의 규정. 내가 표의자는 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뭐라 한다? 그것을 의사표시. 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걸 뭐라 한다? 법률 행위.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뭐다? 내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 말이잖아요. 법률의 규정은 뭐예요? 법에 규정된 대로. 모든 것이 법에 규정된 대로 법률의 규정. 내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법률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원에 수강 등록했죠? 그럼 여러분은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다 이 말이죠. 이런 민법에서 남양주 공공중개사 학원 가라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지 뭐예요? 법에 없다며. 법에 없으면 다 뭐다? 법률 행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따 끝나면 뭐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에 가겠죠? 여러분이 스스로 원해서 가는 거예요? 법에서 지정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원했죠? 그래서 여러분 뭐를 한다? 법률 행위를 한다. 강의 끝나면 또 밥 먹으러 가야 되겠죠? 식당에 갈 수도 있잖아요. 법이 시켰어요? 내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죠? 그걸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원한다. 법률 행위. 법에서 규정한 대로
법률의 규정 딱 두 가지인 것이에요. 크게 봤을 때 그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동네 사람하고 수준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 번 또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말하는 게 뭐다? 표의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반한테 표의자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알겠죠? 너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내가 이러면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한다? 표의자가 뭔지 있어 보이잖아요. 알겠죠?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 표의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 그러면 이제 봐, 이제 그림을 보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 아까 말했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다시 이제 이 의사표시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 똑같은 말이니까. 자,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책이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책을 보면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림을 보라고. 그런데 내가 그림도 읽었더니 똑같이 안 돼 있어. 관계없다고. 거기에 무슨 말이 들어가면 된다고. 표의자가 원하고 뭐를? 법률 효과를 스스로 원하면 법률 행위 의사표시이고, 표의자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법률 효과가 나오면 뭐라고? 법률의 규정이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고? 법률 요건이고, 법률 요건은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 그래서 그럼요 첫 페이지 그게 나와 있는 것이고, 자 이제요,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물권행위가 채권행위 돼 있죠? 물권행위, 채권행위. 그럼 물권행위는 뭐고 채권행위 뭐? 먼저 여기 봐. 설명을 잠깐 해야 돼. 자, 우리가 물권법이라는 걸 설명을 잠깐 해야 돼. 물권. 우리 물권법에서는 14문제가 나와요. 이 물권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요 점유권하고요, 점유권하고 본권이 있어. 아직 안 배운 사람을 위해서 얘기 잠깐 해주는 거예요. 점유권과 본권 이렇게. 점유는 뭐죠? 여기 내가 뭘 잡고 있죠? 이걸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간단히 얘기하면. 자, 이 본권에는 뭐가 있어요? 본권에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라고 돼 있어. 제한물권. 자,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또 뭐냐? 사용하고 수익한다. 용익물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담보물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익물권에는요 지상권이 있고요, 지역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권이 있고요, 저당권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 물권은요 여기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8가지에서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 이제 계속해서 지금 분류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 잘 보라고. 무조건 들이대지 말고. 알겠죠? 무조건 들이대면 누가 된다? 김우기대 큰일 나. 알겠죠? 여기 봐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가지를 묶어서 무슨 물권이라고 한다? 용익물권이라고 그래. 여기서 좀 구별되잖아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3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담보물권. 이 전체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제한물권. 됐죠? 제한물권과 소유권 이 전체를 묶어서 말한다. 이 전체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이것을 본권이라고 그래. 본권. 본권하고 점유권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물권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보면 뭐다? 그래서 시험에 이러면 이렇게 나왔잖아. 시험에 점유권하고 본권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지금 비교하고 있죠. 점유권은 뭐가 아니요? 본권이 아니고, 본권은 점유권이 아니고. 이걸 얘기하는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처음에는 그림을 보고 구별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물권은 뭐다?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이다. 알았죠? 그럼 점유권은 뭐다? 본권이 아닌 것. 본권은 점유권이 아닌 것. 이렇게 읽는 거예요. 처음에 읽을 때는. 자, 두 번째, 본권에는 뭐가 있다?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있고, 제한물권은 뭐가 있다? 사용하고 수익한다. 사용하고 수익을 줄여서 용익이라고 그래. 담보다. 이렇게 했는데 봐. 여기 이제 본권이라는 게 뭐냐면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정당화.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항상 내가 주차를 얘기해. 남의 아파트가 주차가 돼 있어요. 이렇게 차들이 주차가 돼 있어. 주차가 돼 있다는 것은 한 칸을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것을 본권이라고 그래. 여기는요, 여기는 주차 금지 딱지가 붙었는데 여기 두 개는 주차 금지 딱지가 없죠?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주차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거지. 그게 뭐다? 그 사람은 그 아파트의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은 소유자고 한 사람은 누구다? 그 아파트에 사는 전세권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나 전세권자는 그 아파트에다가 주차시킬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뭐란다? 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권은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여러분요,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혹시 학원에 수강 등록하셨어요? 수강 등록 여기 보세요. 이분이 여기 앉아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수강 등록을 했다 이 말이죠. 이 수강 등록을 했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것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 소유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 수 있고 전세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뜻이에요. 본권에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제한. 무엇을 제한하냐?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요 2층짜리 집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1층 2층은 다 쓸 거 아니에요. 1층 2층을. 근데 만약에 1층을요 을한테 전세를 줬어. 전세를 줬어. 여기 전세권 쭉 가면 제한물권이죠. 전세를 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1, 2층을 다 쓰는 거예요? 2층만 쓰는 거예요? 2층만.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떻게 했어요?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그것을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제한되어 있다? 전세 때문에. 그래서 전세권이 소유권을 뭘 한다?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한물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제한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소유권자의 사용하고 수익을 제한하는 것이 있고 담보라는 것은 처분한다. 돈 안 갚으면 경미한다 이 말이죠. 소유권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는 사용하고 수익하는 걸 제한하는 것이 있고 처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갑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짓고 싶어. 남의 땅에다 건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럼 남의 땅에다 건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이 갑한테 부탁해서 갑의 땅에다가 지상권을 설정을 해야 돼. 지는 뭐냐? 땅 지자죠. 땅 위에, 윗상자 땅 위에, 남의 땅 위를 쓰는 걸 지상권이라고 그래.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 그걸 지상권이라고 한다고. 남의 땅 위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 나무 그걸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갑은 그러면 이 땅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갑은 쓸 수가 없죠. 자기 땅인데 사용은 못해. 사용을 누가 하는 거죠? 지상권자. 그래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받는다 이 말이죠. 그걸 제한물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전세권은 알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뭐냐? 지역권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내가요 이렇게 길이 있잖아. 길이 있는데 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갑의 땅이고 이건 을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요 이 갑의 땅은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나? 여기는 늑대가 살고 악어가 살고 호랑이가 살아. 알겠죠? 길 없다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을의 길을 땅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을이요 만약에 노해버리면 이 사람은 이 땅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갑이 이 땅 전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거야. 이용. 남의 땅을 한다 이용을 해. 그것을 뭐란다? 지역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을한테 이걸 갑이 요구해. 요역지라고 해. 이 사람은 승역지라고 해. 을한테 요구를 해. 야 이 땅에다 길을 걸어다닐 수 있도록 통행지역권 걸어다닐 수 있도록 길 좀 내주면 안 돼? 이렇게. 그래야지 내 땅을 사용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내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하는 것을 지역권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뭐죠? 유치권은 물건을 수리했는데 수리비를 안 줘. 여러분들이 핸드폰을요 AS센터에 맡겼어. 수리비가 3만 원 나왔어. 3만 원 안 주면 핸드폰 준다 안 준다? 안 줘. 아무리 급해도 안 줘. 지금 당장 전화 통화할까요? 안 줘. 알겠죠? 그것을 돈 받을 때까지, 비용을 받을 때까지 그것을 유치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권은 여러분요 돈이 궁하니까 라이트를 갔단 말이죠. 클럽을 갔단 말이죠. 그래도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 목걸이 풀고 반지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 풀고 반지 빼서 전당포에 가서 맡기고 돈을 빌리죠. 그것을 질권을 설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당포를 뭐라 한다? 질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러분 저당은요, 여러분 아파트 살 때 돈 없으니까 은행에도 돈 빌리죠.
그때 우리 그냥 저당 잡았다 얘기해. 그냥 그 정도만. 그래서 여러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6가지를 무슨 물권이라 한다? 제한 물권이고, 무엇을 제한하는, 무엇을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 물권을 묶어서 무슨 물권이라 한다? 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유권을 빼고, 물권이라는 것은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을 물권이다. 이해됐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물권행위.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여기. 자, 그럼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봐. 강의 노트. 그 다음 페이지 봤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 나와 있죠? 메뉴에. 자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을 하죠. 의사 표시.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아까 기억나죠? 그러면 청약과 승낙에서 갑이 표의자, 을이 상대방이고요. 청약과 승낙에서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계약을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중도금 주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잔금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뭘 한다? 여기가 등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순서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순서를 지금 얘기해. 계약을 하고, 그걸 법률 요건 원인이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고, 그 다음에 등기하죠. 그러면 등기하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그러고 나서 물건이 하자가 생길 수 있죠. 하자가. 그럼 담보 책임을 묻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걷는단 말이죠. 그럼 여기 봐봐.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뭘 한다? 계약을 하면서 보통 계약금을 주죠.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줘요. 그 계약하면서 계약금 주게 되는 것을 뭘 한다? 이것을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지금 채권은 뭐다? 권리라는 말이죠. 그럼 권리는 채권만 있어요? 의무도 있어요? 의무도 있죠. 그럼 권리가 있어 뭐도 있다? 의무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라 한다? 그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죠. 이것을 채권행위는 뭐가 채권이다? 여기 줄거봐.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것을 우리는 뭐죠? 계약이야. 계약. 증여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이것을 채권행위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 계약을 채권행위라고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다 할 필요 없이 이 4가지만 알면 돼.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것을 뭐란다? 채권행위다. 이렇게 채권. 여기 이것은 뭐다? 봐봐. 여기 봐봐. 아까 우리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만 있어요? 갑원들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생겨? 의무가 있고, 대금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 우리는 권리와 의무 중에서 무엇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권리죠. 그럼 여기 채권이라고 쓴 거예요. 한데 채권의 반대편에 항상 뭐가 숨어 있어? 의무. 그래서 이걸 의무 부담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행위나 의무 부담행위는 같은 말이에요. 채권이란 말은 권리라는 말이죠. 권리의 반대는 항상 뭐가 있다고?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행위는 채권만 있는 게 아니고 채권, 채무를 줄여서 채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봐. 아까 무슨 말인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채권, 채무를 묶어서 뭐라 한다? 권리, 의무를 묶어서 뭐라 한다? 권리라고 하고, 그것을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고, 무슨 관계하고 비교된다? 인간 관계가 비교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채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채권의 반대편에는 뭐가 숨어있다? 의무. 그래서 그것을 의무 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은 봐봐. 계약을 하게 되면 갑원들한테 등기해줄 의무가 있으면서 동시에 대금을 받을 뭐가 생겨?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고상하게 채권행위다.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채권을 뭐라고 한다? 권리다. 채권법에서는 뭐다? 채권이다.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래서 의무 부담이다. 다른 말로 채무 부담이다.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이고,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고 되어 있죠. 자, 이걸 잠깐 설명을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처분행위를 이해하니까. 봐봐. 여기 지금 설명을 해. 여기 이거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갑원들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생기고? 의무. 대금을 받을 뭐가 생기고? 권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등기를 받을 뭐가 있고? 권리.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고? 의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약을 뭐다? 계약은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 의무로 가는데 이것을 채권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채권, 채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했더니 계약을 했더니 뭐가 있다? 여기가 매매계약, 증여계약 이런 계약을 했더니 채권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권리죠. 채권의 반대는 뭐죠? 의무죠. 의무 부담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의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으면 등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행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요 국방의 의무가 있죠. 그러면 뭘 해야 돼? 군대 갔다 와야 되죠. 국방의 의무,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국방의 의무에는 이행에 문제가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등기를 해줄 의무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이 유효인가? 남의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요 학원에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아파트를 다른 동기생이 계약을 해버릴 수 있다니까요. 학원에서 계약은 배웠는데 궁금해 죽겠어.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보니까 여러분이 학원에 나와 있네. 집에 몰래 가서 여러분의 집을 계약할 수도 있다니까요. 알겠죠? 여기 봐봐. 이게 갑의 집이죠. 그러면 을이요 이것을 병하고 계약을 하죠. 을하고 병하고. 을이 남의 집을 계약한다니까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냐? 계약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계약은 중요한 것은 뭐를 해줘야 돼요? 등기. 이 등기를 처분행위라고 그래. 이 처분행위는 누가 해야 돼요? 등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요 갑한테 이 집 사가지고 등기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왜? 그 집 사가지고 등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언제 문제가 되죠? 갑이 안 판대 갑자기 마음 바뀌어가지고. 그럼 나도 등기를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지금 제일 열받아? 병이죠. 병은 쌍칼 들고 누굴 쫓아가? 을을 쫓아가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 너 책임을 져라. 이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못하게 되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설명하는데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우린 것을 채권행위. 채권은 뭐죠? 권리니까 반대는 뭐가 있다? 의무.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의무 부담은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남는다? 의무니까 이행의 문제, 이행할 문제가 있다. 그럼 뭐가 채권행위냐? 계약이다. 계약에는 대표적인 건 네 가지를 암기하자. 첫 번째보다 증여,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것을 뭐란다? 계약. 다른 말로 무슨 행위? 채권행위. 무슨 행위? 의무 부담행위. 무슨 문제가 남아?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온다니까. 됐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했죠? 지금요? 지금 우리가 채권행위를 지금 봤죠? 자, 채권을 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죠. 자, 물건이고요. 물건은 권리의 객체라고 하고요. 법률행위의 목적물이라고 하고요. 자, 고용계약 봐봐. 여기 봐봐. 목적하고 여기 목적물하고 이렇게 나왔죠. 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우리가요 목적이란 말하고 목적물은 목적물은 항상 물은 뭐라고 그랬죠? 물건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매매계약하죠. 매매계약하면 물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용계약은 누가 고용되죠? 사람이 고용되죠?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목적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용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임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임금 받고 회사는 뭐를 제공받아야 돼? 노동력을 제공받죠. 그러니까 이 임금하고 노동력을 뭐란다? 우리가 근로자가 원하는 게 돈이죠. 회사가 원하는 건 노동력이잖아요. 이것을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계약을 뭐라고 한다?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 다시요.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그럼 법률 요건. 그런데 이 계약에 의해서 계약금을 지급하죠.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채권행위죠. 채권의 반대편은 뭐가 있다? 의무죠. 의무 부담행위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은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부담하면 그것을 이행을 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행에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계약을 하면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를 어떻게 구분한다? 물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물건을 뭐란다? 목적물이라고 하죠. 우리는 보통 목적을 뭐다? 법률 효과라고 하죠. 그 법률 효과를 목적이라고 하는데 법률 효과가 있으면 대부분 다 목적인 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법률 효과, 즉 목적은 있는데 목적물이 없는 경우가 하나가 있다. 그럼 무슨 계약이라 한다? 고용계약이다. 고용계약은 사람과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다? 목적물이 없는 것이다. 이거 하나만 알면 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목적물인가 하는 것을 지금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보죠. 계약이죠. 자, 우리가 이제 봐봐. 그림에서 여러분요. 자, 강의 노트 보면 맨 끝에 우리가 맨 끝에 계약을 봤죠. 이번에는 뭘 보는 것이냐? 중도금, 잔금, 등기 이것을 본다 이 말이죠. 보시면 중도금, 잔금, 그다음에 등기하고 그다음에 뭐란다? 여기 하자 발생한다 이렇게 있죠. 이제 우리가 어디를 봤냐? 계약을 봤죠. 계약을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채권행위라고 그랬죠.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면 채권행위, 다른 말로 의무 부담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중도금을 주죠. 이 중도금을 뭐라 한다? 일부 이행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행이에요. 이행. 중도금을 일부를 이행했다. 그러니까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요. 불이행. 그래서 이행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세 가지. 계약 해제와 그다음에 원상 회복 의무와 그다음에 손해 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채무 불이행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계약금 주고 계약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언제다? 이행 단계에서 나온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잔금을 주죠. 여러분 잔금을 주면서 등기 서류를 주는 거예요.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잔금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주는 거예요. 등기 서류. 알겠죠? 등기를 주는 게 아니고 등기 서류를 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 등기 서류를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이제 이 집 누구 것이다? 너 거다. 우리가 등기 서류는 등기 권리증 줬다 이 말이죠. 이 아파트 이제 너 거야 이 말이죠. 잔금 받았으니 이건 너 거야. 너 살아?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처분에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다?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형성권행사 세 가지가 있어.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는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해.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하고 물권행위, 준물권. 근데 아까 내가 물권 했죠. 물권 아까 내가 점유권 빼면 물권은 뭐가 물권이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든지 제한물권을 설정하든지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제한물권은 세 가지 말하면 돼. 세 가지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세 가지 말하면 돼. 시험에 다른 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갑의 소유권에다가 지상권을, 전세권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물권이라고 해요. 왜요? 소유권이 물권이고 여기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도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행위라고 얘기해요. 자, 준물권행위는요. 봐봐. 준이라는 말은 뭐예요?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행위는 아니지만 물권행위처럼 취급한다 이 말이죠. 항상 준이란 말은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 가장 대표적인 거 채권양도. 이거 암기해. 채권양도 이렇게. 채권양도.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예전에는 무채재산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어가 정리가 됐어. 뭐로? 지식재산권 이렇게. 지식재산권 이렇게. 다 똑같아. 그래서 채권양도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왔어. 그래서 채권양도는 처분행위에 속한다. 왜요? 채권양도로 보면 어디에 속한다? 처분행위. 그다음에 소유권, 형사권 나누고. 그래서 처분행위는 무슨 문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처분 권한이 없으면 무효이다. 자,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설명을 해. 자, 여러분요. 여기 보면 항상 여기 보시면 우리가 채권행위 아까 했었네. 채권행위. 그럼 채권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그랬죠? 의무 부담행위라고 그랬죠. 의무 부담행위. 의무 부담행위는 의무가 있으니까 무슨 문제를 남는다? 이행의 문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이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다고 해봐. 그런데 갑이요 을로부터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줬어. 등기 서류를. 갑은 을한테 더 줄 게 있어 없어? 없죠. 을은 갑에게 잔금 줬잖아요. 더 줄 게 있어 없어? 없죠.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그것을 이행할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더 이상 줄 게 없잖아요. 한번 줬으니까 끝이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행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채권행위라고 하고 이행에 문제가 없다,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줄 게 없잖아요. 그것을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그 처분행위는 뭐가 있다? 소유권, 아까 소유권하고 본권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 속 소유권을 이전하고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 이때 제한물권은 모두가 몇 가지 있다?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그래서 소유권에다가 지상권을 설정, 전세권을 설정, 저당권을 설정. 그것을 뭐라 한다?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채권양도 그것을 준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 준물권행위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서 의외로 처분행위하고 저 채권행위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채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반대는 뭐다? 의무죠. 의무를 부담한다. 알죠? 권리는 행사하고 의무는 부담하는 거죠. 의무를 부담하니까 이행할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등기하죠.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한다? 권리가 변동이 되죠.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뀐다? 을로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살고 있는데 몇 개월 등기해서 몇 개월 살고 있으니까 비가 왔단 말이에요. 장마가 됐어. 근데 그때 비가 샌 거예요. 빗물이. 그럼 빗물이 샌다는 것은 하자 있는 물건을 나한테 팔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죠. 그것을 뭐라 한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쭉 이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채권행위 잠깐 했었잖아요. 채권행위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무슨 문제가 남아있고?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권행위는요, 소유권을 이전하고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게 물권이잖아요. 그 물권행위는 이미 소유권을 이전했으니까 더 이상 줄 것이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물권행위에는 소유권의 이전, 제한물권의 설정, 또 뭐가 있다?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다? 채권양도. 이렇게 채권양도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거기 보시면 거기 2의 02 그래가지고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죠. 좀 이해되셨죠? 자, 그걸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03 그래서 법률 사실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맨 그 2페이지 02에 보면 맨 밑에 형성권 나와 있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거예요. 한 장 더 넘겨봐요. 한 장 더 넘기면 거기에 뭐가 나오죠? 법률 사실이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그림 그려져 있죠? 여러분 되게 복잡해 보이죠? 되게 지금 딱 복잡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것을 가지고 지금요 이제 본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시험에서는 여기 이 부분에 관한 것이 문제가 잘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18회 때가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고 지문으로 나온 형태로 나왔는데 단독의 문제는 지금 최근에 잘 안 나오고 있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왜냐하면 민법 전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 사실을 가지고요 잠시 쉬었다가요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